여러분 반갑습니다. 착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썸네일 좀 자극적이죠. 그죠? 아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클릭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이러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제가 보고도 이게 너무 얼탱이가 없는 비율이 나온 통계를 봐가지고 오늘은 이걸 시작으로 좀 제 나름대로의 생각할 거리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이야기들. 저희 뇌피셜이에요. 어디까지나 알았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뇌피셜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던 통계는 뭐였냐면 그 만명당 맞춤 비율이에요. 알았죠? 노딱 피하려고 말하는 거야. 전 세계 상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2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메이징한 숫자가 나온 거죠. 만 명당 한 116명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계 2위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중에 이제 10위권 내에 랭크된 나라를 보면 거진 다 못 사는 나라들이죠. 1위가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게 병신되는지 알고 계시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2010년만 하더라도 막 이제 베네수엘라를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국회에서 그런 개소리가 나왔거든. 근데 그 사이에 완전히 박살났잖아. 지금도 이제 마두로라니 이게 되게 많았잖아. 아직까지도 이제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인데, 원래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팔고 다닐 수밖에 없거든. 러시아도 아마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높은 비율을 기록한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진국이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위 베네수엘라, 2위 한국, 3위 페루, 필리핀, 나이지리아인 것 같고 중국, 브라질. 그나마 선진국이라 또 말할 수 있는 거는 독일이 껴있죠. 마지막이 태국이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잭스 산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태국 한번 가보면 남자들이 주로 가는 데가 이제 스쿠밀로드라고 해서 그 나나프라자라던가 아니면 소이 카우보이 이런 데 가거든요. 나도 한번 구경해 봤단 말이야. 여자들 막 봉춤 막 추고 있거든. 그 느낌이 약간 그 애덤 리바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애니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일단 맨 처음에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이 통계의 근거가 뭐였냐는 거죠. 표본이 어떻게 산출된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봤는데 근데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이 항상 상위권에 있는 거는 사실이더라고. 근데 이 세계 2위로 랭크되어 있는 이 표본은 어디서 나왔냐면 타겟맵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지금은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안 들어가지더라고. 타겟맵이 이게 내가 못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사이트가 박살난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사이트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거든. 여기서 2위로 나온 게 돌아다녔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근거로 대한민국이 이제 10,000명 중에 116명이 나왔냐니까 그 표본을 뭘로 선정했는지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걸 내가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걸 미리 찾아본 놈이 있더라고. 그래서 걔가 링크한 걸 보니까 한국 여가부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이지만 경제 캐파도 크고 그지만 그 규모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이제 야춘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 알게 됐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6세 이상인가 워홀도 안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됐고, 그거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미국 내에서도 합법인주가 있고 불법인주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여자 한국이 엄청 많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약간 신기해 하더라고. 보면 1위가 한국이고 2위가 태국이고 3위가 페루고 4위 멕시코거든. 한국 빼고 전부 다 이상한 나라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도 궁금해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10,000명 중에 116명인가? 이게 따지고 보면 많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숫자잖아. 10,000명 중에 116명이면 100명 중에 1명이 맞춘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이제 한국 전체의 여성들을 싸잡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분명히 오버스럽다고 보는데, 문제는 통계와 달리, 통계를 볼 때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이게 막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크게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옛날에 그 한국 친자 불일치율 1위 나왔을 때 40%가 넘게 나왔을 때 그것만 보면 와 하지만 실제로 친자 불일치 사건은 전체 100건 중에서 1, 2% 정도란 말이야. 그리고 이 불일치율은 남편의 소득과 비례해서 정확하게 소득이 낮을수록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또 이제 100명 중에 한 두 명이라 생각하면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그게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사소하지 않을까, 이게 왜 사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인데, 우선 대한민국의 그 맴매 산업은 되게 기형적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언제 금지됐어? 군산 집창총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마이킹 같은 거 여자들이 이제 돈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걸 이제 팔려가는 일이 있었거든. 2000년 초반만 해도. 근데 그런 식으로 팔려가다가 군산의 집창총에서 불이 났단 말이야. 여자들이 탈출을 못했어, 그게. 걔네들이.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특별법이 그때 딱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제 그 빨간 집이라고 하죠. 빨간 집. 빨간 집이라 해서 뭐 미아리라던가 뭐 용주골이라던가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어머나! 조금 놀다가! 이래가지고 내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있었거든.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간 애가 있어요. 가니까 어떻던데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싸게 해줬다. 그런 게 대놓고 했는데, 근데 내가 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기형적으로 변했을까 생각해보면, 여자들은 사실 그래요. 이 몸을 판다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그걸 되게 두려워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자기가 팔 때 자기가 연고지가 없는 데로 가서 하잖아. 그치? 그러다가 한번 이제 얼굴 팔리고 그러면 소문 쫙 나고 그걸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음지로 숨어버리게 된 거야. 그게 뭐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OP, 그치? 그래서 분명히 제가 살고 있는 OP가 좀 크거든요.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넓은 동에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야. 더 음지로 숨어버리게 된 것들이죠. 이게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여자들이 몸을 파는 거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냈어. 그게. 몸을 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만들어냈고 단가는 더 올라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일전에 그 가장 유명한 조사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2030 여성이 가장 불행하게 나왔잖아요. 카카오랑 서울대 팀에서 조사한 100만 넘는 표본이야. 그게 오히려 20대 30대 가장 이쁜 여자들이 60대보다도 불행하게 나타나는 게 왜 그러냐면 물질 만능주의 심하고, 그죠? 그리고 뭐 감사함 모르고, 그리고 정서도 불안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였더라?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인데, 항상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회의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신뢰의 비용이라고 말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그 말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 1%가 분탕을 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흙탕물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뭔가 이제 물질 만능주의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팽배한 분위기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 얘네들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 이 돈이라는 거에 열망 때문인 거지. 다들 이제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라가고 막 명품백 같은 거 막 올리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치와 허용 같은 거 엄청 심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사치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자들이 야 저걸 가지고 싶어. 그래 뭐하지? 에이 부지나 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자들이 일단 무사한 게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적으로 보더라도 여자들 되게 막 300총 엄청 무시하고 이런 풍토가 나온 것도 그런 것들이 크단 말이야. 여자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남자 월급쟁이들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막 이게 한 번씩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뭐 대충 이제 일주일에 뭐 2, 3일 일해도 월 600씩 버니까 그러면서 이제 월급쟁이들 돈 많이 번다는 거 존나 가짠다고 그런 얘기들은 막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것들에서 면역이 되는 거야, 사회 자체가.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결과까지 됐어. 오히려 여자들이 내가 이제 부지를 판다, 이거를 그냥 당당하게 요새 유튜브에 나와서 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것보다 그냥 남들이 뭐 욕하든 뭐라든 내가 부지를 팔아가지고 그냥 뭐 이제 명품백 사고 이게 더 좋으니까. 그러면 아예 그걸 아사리 까버리는 이런 사회 풍토가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100명 중에서 110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작은 수치지만 얘들이 시작된 이 흙탕물이라는 게 지금 사회 지변에 굉장히 많이 퍼뜨린 게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은 지금 남성의 그런 뭔가 이제 남성성 자체를 굉장히 한없이 역겹게 보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의 남편이랑 뒹구는 게 누구야? 걔네들 아니야. 걔네들인데 또 되게 웃긴 게 걔네들 보고는 이제 사회적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돈을 주지, 그치? 돈을 주면 걔네들 돈 받고 어떻게 해? 또 딴 데 가서 부지 팔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뭐 항상 그렇지. 이런 모순을 이겨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트렌드긴 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심해졌고 이런 것들이 팽배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 대학생이랑 사귄 애가 있었거든요. 얘가 존나 양심 높게 대학생이랑 사귄 애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치? 근데 걔가 보통 애들은 뭐 조그만 거 사줘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가 그런 게 없었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역정을 내줬나 봐, 여자가. 그럼 내가 너 만나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오빠 돈 많이 버는 걸로 의사되지 말라고. 내가 나가갖고 그런 데 가면 오빠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대. 그 얘기를 했대, 대학생들이.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벙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헤어졌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뭐 보면 대학생들도 스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냥 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더 싫어하잖아,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혼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캐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이런 애들이 다 족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족치면 된단 말이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시잖아요. 진짜 그런 거, 작은 것들 경범죄부터 다 세게 조져버리면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들은 이런 뭔가 경박한가 천박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통계 한번 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내 피셜이긴 한데, 근데 내가 보기엔 내 생각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내가 한번 내 나름대로 이제 통박으로 굴려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진짜 연구로 밝혀진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저희 가벼운 생각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댓글 또 난리 나겠네. 양념하지 마라 이랬는데 싫은데.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